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하면 제일 많이 거론되는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탄수화물을 알아야 내가 지방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이 찌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심리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포 체수분 부족, 혈액 부족으로 인해서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살이 찌는 거, 그리고 체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몸이 자꾸 차가워지고 체온이 떨어져서 살이 찌는 거, 모두 다 대사랑 관련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드릴 탄수화물은 정확하게 그냥 먹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지방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은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거,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탄수화물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인 밥, 떡, 빵, 면, 이런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만 알고 있지만 지구상에 200여 가지의 탄수화물이 현재 발견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면역 활동, 생명 유지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8가지의 탄수화물이에요. 온 몸에 다 필요한 것을 포함하면 12가지인데 이 8가지 면역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서의 생명 활동, 세포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세포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 유지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그만큼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만 먹고 있는 거죠. 자연에서 거친 곡식이나 거친 곡물들의 면역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약용 버섯이나 알로에라던가 아카시아컵 나무 수액이라던가 이런 거친 곡식들, 그런데 이 면역 탄수화물들이 많이 들어있고, 야채에도 탄수화물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밀가루, 설탕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면역에 필요한 이런 야채나 나물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은 면역 활동에 도움이 되고, 정제된 탄수화물인 포도당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쌓여서 지방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포도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식단이 무너진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음식들이 이제 너무 정제가 된 거예요. 먹기 쉽게 맛있게 정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거친 음식들을 먹었을 때가 건강에는 훨씬 좋고요. 정제된 탄수화물, 도장을 다 한 흰 쌀밥이나 하얀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당질 지수가 그냥 한 번에 쫙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나 당 떨어졌어 할 때 먹으면 금방 이렇게 에너지가 확 돌죠. 근데 또 금방 떨어져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올라갔다 쉽게 떨어지는. 근데 현미밥 같은 잡곡밥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는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몸의 대사나 에너지가 유지가 오래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잡곡밥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밥떡빵면, 이런 튀김, 설탕 많이 들어간 음식,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확실히 이런 내장 비만이나 이런 복부 살이나 이런 게 정말 많이 찌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금방 풀어져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있던 근육도 금방 풀어지게 돼요. 그 원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먹은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몸에 들어오면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요. 이 소화기관에서 음식들이 다 이렇게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쪼개지잖아요. 그게 바로 포도당이에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탄수화물 중에 한 가지가 이 포도당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까지 잘 전달이 돼서 세포가 이 포도당을 배부르게 먹으면 우리 몸에 활력이 도는데,
세포가 이 포도당을 잘 먹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민감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세포로 포도당이 잘 들어가면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활력 넘치는 몸이 되는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포도당이 그냥 남아 돌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남아 도는 포도당들,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민감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1차원적으로 처음에는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은 거죠. 이 정제탄수화물들 너무 많이 먹고 밀가루, 설탕 이런 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에 필요한 것들 이외에도 남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런 설탕이나 정제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염증 유발을 시켜요. 염증을 또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에 이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남아돌게 되는 탄수화물들을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해요. 이제 몸 입장에서는 남는 음식을 냉장고에 저장하듯이 저장을 하는 거죠. 내일이나 모레나 필요할 때 또 써야지, 이렇게 해서 간과 근육에 이 포도당을 저장합니다. 이때 저장하는 형태가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이라는 형태로 간과 근육에 포도당을 저장하는데요. 내일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죠. 여러분들은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또 저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꾸 들어오네. 그러면 아예 냉동시켜 버려야겠다. 장기 저장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방세포에다가 지방세포에 이 포도당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포도당은 단기 저장으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고, 장기 저장으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제탄수화물, 포도당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근육에 글루카곤 형태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풀어지게 돼요. 최근에 튀김류를 많이 먹고, 확실히 튀김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풀어지면서 살이 물렁물렁해지더라고요. 이 형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똑같이 움직임은 변함이 없었어도 튀김류나 이런 설탕이나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간과 근육에 지방이 저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근육이 풀어지는 거고요. 이게 더 오래되면, 이런 식습관이 오래되면 아예 지방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왜 간에 지방이 낄까 하지만 이게 바로 원리예요.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간에 저장이 됐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무 과도한 이 탄수화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간에 저장됐던 글루카곤이 지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려면 저탄고지 혹은 저탄 고단백질을 하는 게 맞아요.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정제 탄수화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채나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친 곡물, 곡식 이런 데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면역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건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고, 정제된 탄수화물, 백색 설탕, 액상과당, 그리고 밀가루를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줄여서 먹고, 그리고 특히나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거는 특히 흡수가 더 빨라요. 이 당지수를 빨리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밥을 드실 때 밥 양을 조금만 줄이세요. 흰 쌀밥을 드시더라도 밥 양을 3분의 2 정도 혹은 반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반찬과 국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나 진짜 빵 너무 좋아하고 케이크 너무 좋아하고 밀가루 너무 좋아하는데, 저 정말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완전 빵순이였었거든요.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빨리 열량을 높일 수 있는 탄수화물 중독이 돼요. 그래서 자꾸 단 것들, 빵, 밀가루 이런 것들이 땡겨요. 그리고 또 위장이 안 좋으면 단 음식이 자꾸 땡기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도 꼭 후식을 먹어야 되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장이 단 것 좀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탄수화물 중독이었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소금물, 국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단 것을 찾는 입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은 중독이에요. 말 그대로 중독이고, 내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몸이 자꾸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좋은 영양들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소금물도 마시고 국물도 마시고 하면 이 입맛이라는 거는 금방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영양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포도당을 대사를 또 우리가 빨리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다 써버리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을 대사할 때 필요한 게 무기질과 비타민이에요. 이 비타민 무기질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에너지로 바뀔 때 그 부싯돌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단백질하고 미네랄, 비타민이 만나서 효소도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에서 자동차로 치면은 배터리 같은 역할, 네, 그래서 엔진에 불을 붙이는 배터리 효과, 이런 것을 비타민 무기질이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먹으면 활력이 나고 덜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무기질을 잘 드시면은 이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시키고 하는 역할을 또 이 비타민들이 아주 잘 해내기 때문에, 잘 도와주기 때문에 몸에 활력이 돌면서 이 포도당 탄수화물 대사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닝머신 뛰고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할 때 30분 이상 해야지 지방이 연소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서 이 정제탄수화물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일 때 제일 빨리 쓰이는 게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먹은 이 포도당 상태로 있을 때 그게 1차적으로 잘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게 바로 간하고 근육에 쌓여있는 그 글루카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게 지방세포, 지방을 연소시키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먹은 포도당, 그 다음은 내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포도당, 그리고 마지막 지방은 내가 냉동실에 넣어놓은 포도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몸에서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운동해가지고 지방을 태우려고 할 때는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유산소 같은 거를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체수분을 늘리고 근육이든 지방이든 주변에 수분량이 많아야지 살이 빠지고 대사가 활발하게 해서 독소 배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은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몸에 활력도 주고 대사도 도와주지만,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나의 염증을 일으키는 식습관을 바로 잡고 몸의 체수분을 늘려준 다음에 몸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운동은 걷기인데 30분 이상 매일매일 걸어주는 게, 이게 중강도 운동을 장시간 동안 하는 게 되거든요. 네, 그게 우리 몸에 지방을 연소시키는데도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구마나 감자 같은 그 뿌리 식물 있죠. 네, 거기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네, 그런 탄수화물은 그래도 정제 탄수화물에 비해서 몸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는 탄수화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랑 뭐 이렇게 닭가슴살이랑 같이 고구마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고구마를 먹었을 때 또 이런 부분 좋은 탄수화물로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식단을 꼭
단백질 있는 그 닭가슴살하고 고구마하고 계란하고 막 이런 것만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국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거나 뭐 식당 가서 음식 먹거나 이런 것을 막 참고 도시락을 막 싸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최소한 밥 양은 쌀밥은 반으로 줄이고 국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간식으로는 고구마 같은 거 드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분히 따라오시면 너무 과하게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